한의사들이 어떤 환자를 치료할 때 또는 진료를 할 때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분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방에서 이제 병명을 붙이잖아요. 어떤 병명. 근데 이 한방에서는 병명도 물론 중요하고 그게 어떤 환자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필요한 용어지만 똑같은 병명이라도 그 사람의 체형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소증, 평상시 어떤 체질 같은 거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진단법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춤의학이라는 저희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감염증의 진단적인 지표를 저희가 써야 될 거는 가장 첫 번째로는 체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와서도 마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뚱뚱한 사람이 있고 네. 그 사람마다 어떤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몸의 이제 한열 상태. 내가 뚱뚱한 사람도 몸이 찬 사람이 있고요. 뚱뚱한 사람도 몸이 뜨거운 사람이 있고 마른 사람도 몸이 되게 뜨겁고 열이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 몸이 되게 좀 찼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몸이 되게 많이 이제 좀 열이 생긴 거 보니까 체질이 약간 좀 변한 거죠. 그런 경우라도 감기인 경우에 몸이 찬 사람과 몸이 따뜻한 사람의 어떤 처방이나 치법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떤 서양의학과의 차별점이 되는 거고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의 어떤 팔강 변증을 구분하는 것들은 이제 전문 영역일 수 있는데요. 보통 한의사분들께서 이런 평상시 그 소증이나 체형 외에도 맥진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혀의 진단, 설진이라고 하죠. 설진을 통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설태가 되게 두껍거나 좀 뭐 누런 색깔 같은 것들이 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창백하거나 아니면 허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설태가 되게 좀 창백하고 태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어떤 음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혀 무태인 경우에 그런 형상을 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진의 진단법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맥진을 통해 가지고 맥을 짚어보면 이 병이 좀 더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또는 그 몸이 이제 허한 상태인지 아니면 사기가 실한 상태인지 정도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이런 네 가지 정도의 분류를 통해 가지고 진단적인 지표로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한의사분들께서 네. 이 팔강면증을 이용해 가지고 처방도 하고 치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객관화된 지표로 만드는 작업은 여러 이제 그 대학병원을 통한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13년도에 한방 안이비인후과 피부과 학회지에 어떤 자료가 나왔냐면은 그 기존의 환자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몸이 차다 또는 몸에 이제 열이 많다 또는 그 증상이 약간 한증인지 열증인지 또는 표증인지 일증인지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거에다가 비염 환자를 국한을 해서 비내시경을 찍어가지고 비내시경상 그 사진의 양상이 약간 한증의 성향인지 열증의 성향인지 또는 이 허증의 성향인지 실증의 성향인지를 분류하는 그 진단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비내시경상의 지표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비슷한지를 구분을 해봤더니 100% 유일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큰 유일성이 있고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니까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논문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한열, 표리, 허실, 음양이라고 하는 이 팔강면증은 한약의 큰 장점이자 앞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데 좀 더 좋은 치료 방법으로서 발전을 시켜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팔강 변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변증이라는 게 팔강병증도 있고 육결병증도 있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이제 체질병증이라는 게 있는데 변증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서양의학하고 동양의학하고 좀 인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다비드상이라 그래가지고 서양에서 이렇게 조각상으로 딱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건장하고 아주 젊은 남자분들, 근육도 우럭부럭하고 그리고 체지방도 하나씩 없이 늘씬한 사람들을 가장 이상적인 이렇게 인간으로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의 기저를 보게 되면 인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타락한 신, 그러니까 아주 이데아적인 그리고 아주 원초적인 그런 그 신이라는 거를 추정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표준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에 딱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의학적인 그 생각을 보게 되면 오른쪽 그림은 한의학에서 이제 그 경혈도의 사진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한 40대 아저씨가 배가 좀 불룩 나왔고 팔다리도 가늘고 운동도 별로 안 했죠. 가슴도 좀 처진 이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바라본 인간은 그러니까 하늘의 자연 그대로의, 그러니까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합쳐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음과 양의 기운이 합쳐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봤거나 인체를 바라봤을 때 변증이라는 거는 병의 성질을 판별했을 때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음과 양 또는 한열 또는 허실 또는 표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기운을 나눠보고 음과 양이 제일 대표적인 기운이겠는데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에서 어느 쪽 기운이 부족하느냐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제 팔간변증이라는 거는 이제 4차 방정지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열, 허실, 표리, 음양 이렇게 4차 방정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방정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두 개가 합쳐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병이 겉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표나 이런 곳에서 땀이 많이 흘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표가 허하게 되면 표호증, 그러니까 표가 실하게 되면 표실증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방정식이 같이 결합을 하게 됐을 때 또 새로운 병을 해석할 수 있는 용어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염창서 원장님이 본인의 이제 그 상태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몸이 한증이 많았는데 나이가 지나가고 또 호르몬 대사가 좀 바뀌다 보니까 열증으로 좀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질병이 표에서 리로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던가 아니면 한증에서 열증으로 전변하는 그러니까 병이 바뀌는 그런 호르몬 사이클이나 이런 것도 추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열증이 오래되면 한증처럼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열이 막 극심하게 되면 오한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열이 협착됐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팔간변증에 대한 증상을 해석할 수도 있고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팔간변증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증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의 변증 방법 중에 하나인 팔강변증은 진찰을 통해서 음양, 한열, 표리, 허실 8가지의 증으로 분별하는 것을 말한대요. 한증은 차가운 성질을, 열증은 더운 성질을 나타내는 증상을 말하고요. 다음에 병이 몸의 겉에 있으면서 경한 것들을 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초기 감기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초기 감기는 발산하는 방법을 써서 날려버리는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또 녹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매운 것을 먹어서 땀을 내거나 따뜻한 찜질방에 가서 땀을 내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증은 병이 속에 있어서 중한 것인데요. 초기 감기가 지나서 열증으로 변화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허증은 정기가 허한 것을 말하고요. 실증은 사기가 실한 것을 말하는데요. 내경에 보면은 정기 탈즉허, 사기 성즉실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이라는 것은 건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사기가 침범해 인체의 반응이 격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허증이라는 것은 정기가 허하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는 것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